206쪽에 아까 계속 하신 부분 3번부터 하겠습니다. 보자. 얘들아, 요 범위 안에 있는 정수 조건 우리 충분히 셀 수 있는 양이죠, 그렇죠? 먼저 위에 x에 해당되는 정수 몇 개 있니? 4개. 0, 1, 2, 3 4개죠? 여기도 4개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정수의 순서쌍은 4 곱하기 4에서 총 16개가 나올 거야. 여기가 괜찮지, 그렇지? 그 다음에 P라는 조건과 Q라는 조건을 봤더니 미지수가 2개인 방정식이네. 부정 방정식이야. 풀 수 없어. 그치? 근데 정수 조건이고 개수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노가다 할 거야. 여기가 괜찮지? Q는 노가다 하기 그냥 편하죠. 그쵸? 근데 P는 노가다 하기 위해서 모양을 바꿔야 되고, 모양을 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y제곱 마이너스 4y 있는 거 보니까 완전 제곱식 모양으로 바꿔서 노가다 하면 편할 것 같아. 그럼 여기 x쪽은 x-2의 제곱, y는 y-2의 제곱이고 7 우변으로 넘기고 여기서 4랑 4 더한 거니까 우변에 8 더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가 1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죠. 그렇죠? 그러면 not p이고 not q이다니까 P를 부정했을 때와 Q를 부정했을 때 동시에 만족하는 애들을 찾는 거고, 그러면은 이렇게 찾으면 돼. 얘는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은 전체에서 P 또는 Q를 빼면 되는 거야. P 또는 Q를. 그러면은 P에 해당되는 순서쌍이 몇 개인지, Q에 해당되는 순서쌍이 몇 개인지 찾아서 합쳐서 전체 16개에서 뺀다라는 소리야. 근데 이런 거 할 때 반드시 겹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줘야 돼.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제곱의 합이 1이 돼야 되니까 0, 1, 1, 0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 0, 1부터 만들어보자. 그러면은 x가 2여야 되고 얘가 제곱해서 1이 되려면 y는 1이어도 되고 그 다음에 y가 3이어도 되는 거야.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지금 1, 0 할게요. 그러면 1, 0 하려면은 y를 2로 고정해 놓고 여기가 1이 되려면 x가 1. 그 다음에 여기에 2를 고정해 놓고 얘가 3이면 또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을 것 같아. 괜찮지? 그치? 그래서 여기 P에서 만족하는 순서상 4개. 그 다음에 차가 1인 x랑 y 찾는 거니까 0은 안 되겠죠, 그렇죠? 1부터 해야 돼. 그럼 1, 0, 2, 1, 3, 2 이렇게 되는 건가? 맞죠, 그렇죠? 그래서 16개에서 얘네들을 빼면 되는데 겹치는 거 한 번만 세워줘야 돼. 그럼 하나, 둘, 셋 세고 얘는 겹치니까 세면 안 돼. 얘는 빼고 넷, 다섯 얘도 세면 안 되네, 그치? 그래서 총 5개를 빼면 되겠다, 16개에서. 답은 11개겠네요. 그 다음에 5번이랑 6번. 보자, 이제 우선 not p부터 계산할게요. 범위 찾을게. 그럼 x제곱이 k-1보다 크다니까 x는 크거나 같다니까 마이너스 루트 k-1보다 작거나 같을 거고, 그치? 그 다음에 x가 루트 k-1보다 크거나 같다가 not p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q는 정리하면은 뿔마 2에다가 4를 더하는 거니까 x가 2 이상의 6 이하가 될 거야. 여기가 괜찮지, 그치? 그러면은 not p이고
Q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는 어떤 실수니까 어떤 특정한 부분만 포함되는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된다는 뜻이야. 그쵸? 이해되죠? 이거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거. 이거를 수직선에 표현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먼저 not Q는 색칠하고 마이너스 루트 K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색칠하고 루트 K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Q를 빨간색으로 할게요. 2 이상 6 이하. 얘들아 여기서 잘 봐봐. 얘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죠? 그쵸? 얘 무조건 음수죠? 그쵸? 루트 자체가 음수일 수는 없잖아. 근데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얘는 음수야. 그러면은 2라는 수는 여기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6이라는 수가 이렇게 있어서 겹치는 부분이 존재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쵸? 그러면은 루트 K-1이 6보다 작아야 돼. 여기 한번 체크해보자 또. 여기다가 이렇게 6보다 작아야 돼. 얘들아 같아도 되니? 둘이 같으면 이 빨간 점과 노란 점이 겹치는 거야. 그래도 겹치는 부분 생기는 거야 안 생기는 거야?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같아도 되는 거네.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K-1이 36이고 K는 37 이하. 근데 문제에서 K는 2 이상이라고 써있으니까 최종 범위는 이렇게 되겠네. 뭐 하는 거야? 최대값 구하는 거니까 답은 37. 얘들아 봅시다. 너네 공통수학 2차 부등식에서 근의 분리라는 유형 혹시 배웠던 거 기억나니? 그게 2차 부등식 파트에서 제일 어려운 파트인데 이렇게 미정계수를 주고 어떤 조건을 만족하려면 그 A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나를 따지는 문제야. 그래서 선생님들이 함수값, 판별식, 추계방정식, 순으로 확인해보라고 얘기를 하면서 약간 공식처럼 선생님들이 그 유형 나오면 한 판 축을 계산해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 근데 그거와 유사한 문제야. 요거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얘들아 2차 함수 개념으로 보면 이거 아래로 볼록해 위로 볼록해? 아래로 볼록하죠 그쵸? 요렇게 아래로 볼록한 상황이야. 근데 0보다 작은 범위에 어떤 실수가 존재해야 되는 거고 그 어떤 실수는 이 범위 안에서 존재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거든? 그럼 봐봐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2로 있고 이 상수한 부분을 인수분해를 하면은 X자법을 쓸 때 A 뿔이 A 마 2 해갖고 얘네들이 더하면 그냥 플러스 2A 바로 나오죠 그쵸? 요거 인수분해 하면은 X 플러스 A 플러스 2 X 플러스 A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그쵸? 그러면은 X축을 그렸을 때 여기서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고 여기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마이너스 A 플러스 2죠 그쵸? 그러면은 요 X절편 두 개 중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왼쪽 X절편이야 오른쪽 X절편이야? 왼쪽이겠죠 당연히? 그쵸? 마이너스 A가 똑같은데 얘는 플러스 2고 마이너스 2니까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A 플러스 2인 상황이야. 여기 괜찮니?
괜찮지, 그치? 그러면 지금 0보다 작은 영역이 어디를 뜻하는 거냐면 빨간색 빗금신 여기를 뜻하는 거고 이 영역이 이 범위 안에서 존재해야 돼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알아듣고 있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마이너스 2 이상 1 이하 사이에 저 빨간색 색칠한 영역이 이제 존재해야 돼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볼 거야. 지금 마이너스 2가 예를 들어서 선생님 표현을 좀 극단적으로 해볼게. 여기가 마이너스 2야. 여기가 1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요 범위에 있는 영역이 요렇게 파란색 구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요 파란색 구간에서 0보다 작은 영역이 있어야 돼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괜찮니? 그러면은 지금 요 파란색 구간 중에서 이 부분은 0보다 큰 범위에 존재하죠. 그렇죠? 여기에 있는 부분에서 이 부분도 0보다 큰 범위에 존재하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지금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저 영역 안에서는 얘를 만족해야 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중인 거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2와 1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여기에 있어야 돼. 그래야지 여기랑 여기 사이는 다 0보다 작은 영역이 존재하게 되니까. 이 말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를 찾는 게 그 2차 부등식에서 제일 어려운 그 유형으로 여러분들이 공통수학 1에서 배웠던 영역이야. 그래서 함수값, 판별식, 축 순으로 원래 체크를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함수값에서 대부분 해결이 돼.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봐봐. 지금 f-2 생각해. 무슨 말 하는 건지. 이 그래프에서 f-2는 양수여야 돼? 음수여야 돼? 음수여야 되죠. 그쵸?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일 때니까 여기다가 대입하면 4 마이너스 4a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4가 음수여야 된다는 소리야. 그럼 여기서 4가 사라지면서 a로 묶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a의 범위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가 나올 거야. 괜찮지? 그리고 f1은 양수여야 돼? 음수여야 돼? 음수여야겠죠?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여기다 또 1 넣는 거야. 1 넣으면은 a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가 되면서 얘는 3이라고 여기 마이너스니까 a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다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쵸? 그럼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여기서 제일 어려운 게 이거야. 얘와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는 중이냐 우리가 지금, 아니면은 얘도 되고 얘도 돼 이걸 찾는 중이냐를 지금 찾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 읽어보면 다시 해볼게요. 처음에 주어진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니 어떤 실수니? 어떤 실수죠, 그쵸? 그럼 모든 실수라고 만약에 한다면 둘 다 만족해야 돼. 이 사이에서 있는 모든 실수가 다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근데 어떤 실수라고 하면은 둘 중에 한 군데만 만족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야. 어떤 특정한 일부분만 만족해도 된다는 소리니까 얘도 되고 얘도 된다라는 소리야. 그걸 한마디로 합치면. 그래서 얘네들을 다 포함하는 범위를 찾으면 마이너스 3부터 4까지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3초과 4 미만. 그래서 마이너스 3초과 4 미만이면 A가 둘 중에 어느 영역 한 군데에서는 반드시 함수값이 0보다 작은 영역이 생겨.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선생님이 아까 초입부에 얘기했지만 지금 하는 얘기는 마찬가지로 공통수학 1 얘기야. 사실은 뭐 공통수학 2에서 얘기하는 거는 명제를 해석하는 정도고, 그 다음 밑에 있는 풀이는 공통수학 1에서 다루는 내용인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거든. 원래 그 내용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통수학 1을 진짜로 잘하고 공통수학 2나 다음 과정 넘어왔더라도 대부분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는 해. 그리고 선생님 맨날 표현하는 거 있죠? 중요도로 따졌을 때 이 근해 분리 영역을 계속 후반부에 사용하냐? 사실 그렇지는 않아. 부등식 영역에서 좀 한정지어서 사용을 하고, 근데 이제 보니까 명제에서 또 나오네, 그치?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할 줄 알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필기 대충 하고
210 212, 13조. 네, 12, 13쪽으로 넘어오세요. 다 쓰고 보자. (212, 13쪽) 질문 17번 21번 16번 19번 별 누구? 16번 별 누구? 한 명이야? 인성 영상 봤니?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려면 얘들아 다 같이 봐.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려면 포함 관계가 얘의 진리집합인 P와 얘의 진리집합인 Q 중에 P가 Q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참이 된다고 했었어. 그러면은 얘가 요 Q에 포함되어 있게끔 A를 설정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되죠, 수직선을. 그러면은 A가 A를 쪽에다가 이걸 P를 선택을 해놓고 Q는 -1 미만 3, 2 이렇게 되겠다. Q에 포함되죠. 요런 형태가 되어야 흰색이 노란색 안에 포함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괜찮지, 그렇지? 그러면은 A가 -1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고, 얘들아 이것도 같이 봐주세요. 얘네 둘이 같아지면 노란 동그라미가 흰색 점 위에 올라가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흰색이 노란색에 포함되는 게 맞아, 아니야? 아니게 되는 거죠. 여기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겠네. 그래서 A는 -1보다 그냥 왼쪽에 있어야겠네. 이해됐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의 점수 최대값이니까 답은 -2가 되겠죠. 요거 반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반대로 하면은 A가 얘네 노란색을 다 포함해야 되니까 A가 이렇게 그려지면 되겠네. 생략해도 되죠, 그림? 그렇죠? A가 흰색이 노란색을 다 포함해야 되니까 A가 이쪽으로 와야 돼. 그렇죠? 빨간색으로 할게. 요렇게 그려줘야 돼. 그러면은 A가 6보다 커야 되고, 그럼 같아지면 되니 안 되니? 이 빨간 점이 노란색 동그라미까지 이렇게 왔다고 쳐. 그래도 빨간색이 노란색을 다 먹고 있니? 맞아? 그럼 이렇게 되는 거네. 그쵸? 그래서 A는 6 이상이니까 최소값 6. 그리고 17번. 오답이 너무 길어지니까.
보자, 얘들아 17번도 같은 얘기 하는 거죠. 이거 식 정리하면 2를 양변에서 다 빼고 마이너스 1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x가 부등호 뒤집혀질 거고 2를 뺐으니까 얘 사라지고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마 k가 될 거고 여기서도 2 빼면 마 3이 되고 마이너스 3k 플러스 3이 될 거야. 그래서 p를 정리하면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에 q는 not q를 구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쓸게요. not q는 얘랑 얘 부등호 뒤집으면 그냥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랑 18 사이고 등호도 들어가야 되고 괜찮지, 그렇지? 그러면 p가 not q에 포함되게끔 그리면 되겠네, 수직선을. 그러면은 p가 여기가 마이너스 k고 여기가 마이너스 3k 플러스 3이고 그리고 q가 not q가 요거네 요렇게 들어가겠네. 그래서 p가 not q 안에 쏙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리해서 k 2분의 3보다 작다 되겠네. 그러면은 얘가 이쪽에 있어야 되고 같아도 되니? 같아도 되니? 같아도 되죠, 그렇죠? 같아도 되죠? 알고 있는 거죠, 다, 그렇지? 자, 아는 척하고 넘어가면 안 돼. 이거 같아도 되니? 같아도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k가 마이너스 2 이하가 되고 3k가 되고 마이너스 15가 되니까 k가 마이너스 5 이상이 되고 이거 뭐 하는 거? 정수 k의 개수를 구하시오. k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가 되는데 k가 2분의 3보다 작다면 왜 이런 거지? 어차피 이건 마5, 마4, 마3, 마2니까 4개. 이거 19번 k가 2분의 3보다 커지면 마이너스 3k 플러스 3하고 마이너스 k의 위치가 바뀌어야 되죠. 아, 처음에 제시된 식에서? 예. 그래서 준 거구나. 2분의 3보다 크면은 2분의 3보다 작으면 이구나. 1 넣으면 3. 아무튼 우선 넘어갈게요. 이거 필요해서 준 거긴 한데. 아, 이거 식이 크면은 A가 K 또는 B가 이거보다 크다가 대실수 K 승부하시고 A 플러스 B가 7보다 크면 2보다 커야 되고 그냥 K5 아니니? 얘들아 19번 문제는 수식을 정리하고 그런 문제는 아니고 A 플러스 B가 7보다 커지려면 B가 2보다 크니까 그냥 A는 5보다는 커야 더했을 때 7보다 크다 이거 아니니? 5 K의 최대가 K의 최대가 또는 A가 K이고 B가 2보다 그냥 얘들아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얘들아 봐봐 지금 B가 2보다 크다니까 사실 2는 원래는 안 되잖아, 그렇지? 근데 만약에 B가 2라고 해볼게. 예를 들어서 B를 2라고 하면은 A는 5보다는 커져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지 더했을 때 7보다 커지니까. 이해됐지? 그러면 K의 최대를 구하라는 뜻이 뭐냐면은 B가 제일 작을 때 둘이 더해서 7보다 커야 되니까 B가 제일 작을 때 A가 가장 큰 값이 나와야 되는 건 이해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좀 더 정확하게 풀면 얘가 2.0000000 막 이런 것도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B가 제일 작을 때 2점 몇 1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K는 적어도 5보다는 그러니까 A는 적어도 5보다는 큰, 그러니까 4.99999 뭐 이런 애들도 되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애들보다는 큰 뭐여야 돼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뭐 수식으로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더해서 7보다 크려면 B가 제일 작을 때 A가 제일 커질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 관점으로 그냥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그냥 5인데 우선 넘어갈게요. 지금 이제 의도를 잘 선생님 파악을 못하겠다. A는 5인데 이걸 왜 낸 거지? 얘를 찾으세요. 얘들아 봅시다. 얘들아 대우가 거짓이면은 원래 본 명제는 뭐가 돼? 거짓이죠, 그렇죠? 원래 주어진 명제와 대우는 같은 결과를 갖는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러면 그냥 한마디로 이거 신경 쓰지 말고 얘가 거짓이 되기 위한 발례를 찾아 이런 문제야. 그럼 이게 참이 된다라는 뜻은 P가 Q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거짓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포함 관계를 성립 안 하게 만드는 원소를 찾으세요라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Q에 4, 5, 6, 7, 8 있는데 4, 5는 포함이 되고 있는데 1, 2, 3이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1, 2, 3이라는 원소가 발례가 되는 거야. 얘네들이. 그래서 발례 원소를 갖는 진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으세요. 원소가 3개인 그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세제곱이죠. 얘들아 진 부분집합은 뭘 뺀 부분집합이야? 자기 자신을 뺀 거죠, 그렇죠? 여기서 하나 빼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7개. 근데 209쪽으로 와보세요. 209쪽. 진도 나가는 느낌. 힘들다. 얘들아 봅시다. 지금 209쪽에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그거에 대한 이제 용어 설명을 좀 할 건데, 용어는 새로 나오지만 여기에 대한 내용은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이야. 그냥 그 내용들을 새로운 용어로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는 건데, 봐봐. 지금 P이면 Q이다가 참이라고 하면 이 P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집합 P와 Q를 만족하는 진리집합 Q가 요렇게 포함 관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렇죠? 요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말로 이제 이렇게 새로운 용어를 적용을 하는 거야. 이거 우리 지금 계속 한 얘기죠. 그러면은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야. 요렇게 앞으로 얘기를 할 거야.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야. 그럼 반대로 Q가 필요 조건이 되는 거야.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거기 책에도 있지만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라는 걸 배우고 마지막에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말을 배우거든. 그럼 필요 충분 조건은 서로 충분 조건이기도 하면서 필요 조건이기도 한 거니까 두 진리집합이 어떨 때겠니? 같을 때야, 알겠지? 그래서 두 진리집합이 만약에 같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됐죠, 그쵸? 뭐 용어 자체는 어렵지 않죠, 그쵸?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거고 그러면은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A라는 미지수 같은 거를 그 부등식 같은 데다가 넣어놓고 필요 조건이 되려면 또는 충분 조건이 되려면 A의 범위를 구하세요. 그럼 이 말을 다르게 해석을 하면 우리 앞에 배운 내용으로 그냥 그대로 적용을 하면 그냥 이 명제가 참이 되려면 A의 범위는 뭐가 돼야 돼? 또는 not P가 뭐 참이 되려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똑같은 얘기를 용어만 적용해서 그냥 하는 것 뿐입니다. 어렵지 않아. 요거는 그냥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 예시를 들 때 이게 제일 편할 거야. 요렇게 P라는 그 조건은 AC는 BC라고 있고 Q는 A는 B라고 했을 때 봐봐. P이면 Q이다. 요게 참인지 거짓인지부터 확인을 해볼 거야. 알겠지? 그리고 반대로 Q이면 P이다를 확인을 해볼 거야. 얘들아, 얘네 둘이 곱해서 같으면 A랑 B가 같은 거니? 무조건? 맞아 아니야? 아니죠, 그쵸? 왜 아니냐면 C가 0일 수도 있으니까. 요거 우리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거죠. 그쵸? 반대로 Q이면 A랑 B가 같으면 A 곱하기 C와 B 곱하기 C는 같다.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이거는 참이죠, 그쵸? 그러면은 얘가 참이 되는 거죠. 그럼 포함 관계를 살펴보면 Q가 P에 포함되는 형태야. 이해돼서 무슨 말인지? 그럼 이제 선생님이 이제 물어볼게요. 얘들아, 그러면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야? 이게 필요 조건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참이지, 그치? 참일 때 얘기를 하는 거야. 얘가 충분 조건, 얘가 필요 조건이야, 지금. 그럼 지금 P는, 그러니까 얘가 주어져. 그쵸? 그럼 얘가 무슨 조건이냐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얘가 필요 조건인 거야. 괜찮지, 그치? 그럼 여기서 Q는? 이라고 물어보면은 이때 충분 조건이 되는 거야. 괜찮아? 괜찮니? 괜찮아? 안 괜찮아? 좀만 더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P가 5 이상 10 이하라고 해보자. 그 다음에 Q가 X는 2 이하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Q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기 위한 A의 범위를 구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읽고 그냥 해석만 하면 돼. 얘의 진리집합 P와 얘의 진리집합 Q 중에 누가 더 큰 집합이라는 거야? Q가 큰 집합이라는 거야. 알겠지? 다시 봐봐. Q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모이면 모이다가 참일 때 이 뒤에 있는 조건이 필요 조건이 된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러면은 Q가 필요 조건이 돼야 되니까 P이면 Q이다가 참이 돼야 되는 거고 포함 관계로 따지면은 이런 포함 관계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우리 지금 앞에서 계속 하던 거죠. 근데 하던 건데 새로운 용어를 넣어서 여러분들이 이 용어를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게끔 하는 거야.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갖고 포함 관계 얘기를 할 거야. 알겠지? 이걸 이제 배웠으니까 앞으로 이제 이것만 쓴다는 소리야. 이제부터 나오는 문제들은 알겠지?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풀어보면은 P가 5 이상 10 이하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Q가 A 이하라고 했으니까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A는 10보다 커야 되고 같아도 되니? 같아도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A의 범위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괜찮니? 그치? 이게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얘들아 봅시다. 한번 대답해봐 얘들아. P이면 Q이다.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XY가 실수야. 그럼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0이래. 그리고 Q는 X랑 Y가 둘 다 0이래. 그러면 P이면 Q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죠, 그렇죠? 실수를 제곱했는데 음수가 나올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둘 중에 하나가 0이 아니라면 더했을 때 0이 나올 수가 없죠, 절대로. 그치? 그러면은 이 말이 X나 Y가 둘 다 0이어야 되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P이면 Q이다 참이죠? 그럼 이거 참이야 지금. 그럼 Q이면 P이다.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이것도 거꾸로 얘기하는데 또 같은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치? 이것도 참인 거야. 그러면 두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가 서로 포함되는 관계야? 아니면 같은 관계야? 같은 관계죠, 그렇죠? 이해됐어? 요랬을 때 P와 Q는 무슨 조건이다?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야. 괜찮지, 그렇지? 알아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필요 조건, 충분 조건에 대한 용어고요. 문제를 한번 볼게요. 211쪽. 211쪽에 14번 풀어볼게요. 14번. 다 됐죠? 누가 더 크냐, 누가 누구를 포함하느냐 이것만 찾으면 되네요, 그렇지? 보자, 얘들아 14번에 1번부터 볼게요. P는 Q이기 위한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충분 조건이 되는 거죠. 14번에 1번. P가 Q에 포함되는 형태가 돼야 된다는 뜻이지. 맞아? 맞지? 그 다음에 2번 이등변 삼각형과 정삼각형 중에 누가 더 큰 집합이야? 이등변이 더 큰 집합이죠, 그렇죠? 이등변 중에는 정삼각형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Q가 P에 포함된 거네, 그렇지? 그럼 P는 필요 조건인 거죠. 괜찮니? 괜찮아? 안 괜찮니? 안 괜찮은 사람 좀 얘기 좀 해라. 안 괜찮아 보이는데 뭔가 정수리는 안 괜찮아 보이는데 괜찮아? 넘어간다잉? 얘들아 봅시다. 그 다음에 3단 논법, 3단 논법이라는 거 얘기할 건데 이거 왜 배우는지 모르겠어 선생님 솔직히. 이거 말장난이야. 말장난 하는 건데 그냥 말로 하면 진짜 말장난이고 이거를 명제에 적용해서 우리가 그 대우랑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활용을 하는 건데 이런 거는 그냥 이거 수학에 대해서 나오는 용어는 사실은 아니야. 3단 논법. 예를 들어서 모든 수학 선생님은 별로다. 이런 문장이 있어. 근데 김지성은 수학 선생님이다. 그러면은 김지성은 별로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얘기가 3단 논법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3단 논법인데 이거를 문장으로 만들어서 참이냐 거짓이냐를 찾는 게 이제 보기로 나오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과목이 수학이니까 이런 형태로 많이 나와.
이런 형태로. 여기서 얘들아 잘 봐봐. 여기서 하는 요령을 알려줄게 선생님이. 얘가 참이면 얘의 대우도 참이죠. 그쵸? 얘의 대우를 써놔. 그러면 not q이면 not p다가 참이 되는 거야. 맞죠? 얘도 참이면 얘의 대우도 참이죠. 그쵸? 그러면 q이면 not r이다. 얘도 참이죠. 그쵸? 여기까지 다 이해됐어? 선생님이 여기다가 쓴 4개의 명제가 다 참이야. 여기서 2개씩 묶어갖고 3개의 조건이 참이 되는 상황을 만드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끝나는 부분과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요거야. 요 부분이 지금 같죠? 그러면 잘 봐봐. P이면 Q이다인데 Q이면 not R이다야. 그치?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결론이 뭐냐면은 P이면 뭐이다? not R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괜찮니? 이해되지? 그치? 그래서 2개 이상의 명제에 결론과 시작하는 부분이 같을 때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인 P와 두 번째 마지막 결론인 not R을 최종적으로 참인 명제로 만들 수 있다. 요걸 하는 게 이제 3단 논법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쭉 써놓고 연결되는 걸 찾으면 돼. 여기서 하나 더 있죠? 그쵸? not Q로 끝나고 not Q로 시작하는 애 하나 더 있죠? 그쵸? 여기서도 또 뭘 만들 수 있냐면은 R이면 뭐이다? not P다. 이것도 참이 되는 거야. 괜찮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참인 거를 싹 찾아놓고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 괜찮죠? 이거는 어렵지 않아. 3단 문법은 그냥 장난하는 거고. 211쪽에 15번. 15번. 명제 나와 있는 거 다 대우까지 써놔. 대우까지 써놓고 결론과 시작이 같은 조건들을 묶어서 참인 새로운 명제들을 만들어봐. 그리고 나서 보기에서 찾아 이제 맞는 걸. 이거 4개까지 섞을 거야. 4개까지. 나이도 높아지면. 이것도 다 불러줄게. 지금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거 찾는 거야. 참인 거 다 지우고 만들 수 없는 보기 찾으면 돼. 됐나? 넘어가고 싶은데 안 주려고 문제는 나올 수 있으니까. 얘들아 보자. 같이 하자. 답은 디귿 미음. 그럼 나머지는 다 만들 수 있다는 소리야. 참으로. 먼저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첫 번째 줄 써놓은 게 대우야.
얘가 대우. 그 다음에 이게 3단 문법으로 찾은 거야. 그래서 대우를 이렇게 표현한 건 뭐 전혀 문제 없을 거고. 그다음 첫 번째 P면 R이다는 어디서 찾은 거냐면은 요 첫 번째 거랑 네 번째 거랑 연결한 거야. P면 R이다.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3단 문법으로 찾은 거는 두 번째 거와 세 번째 걸 연결한 거야. 그래서 not R이면 not P이다. 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찾아서 기억 있고, 그 다음에 니은 Q이면 not P이다 있고, 디귿은 없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리고 리을 not Q이면 R이다 있고, 미음은 없겠고, 비읍도 있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냥 없는 거 있는 거 찾으면 돼. 어렵지 않죠? 괜찮죠, 그렇죠? 상담 문법은 이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되고, 개수가 좀 늘어나면서 그냥 난이도를 높이지 뭐 다른 방식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15쪽으로 가보자. 필요 충분 조건 얘기만 하고 다음 단어로 넘어갈게요. (215쪽에) 25번 문제 풀어볼게요. 25번 문제. 그렇죠. 위아래 뭐 인정 베이직 하고 있어. 그렇죠. 아는 사람들은 뭐 앞에 위에 문제들을 풀고 있어. 아직 안 나온 거다? 오케이. 오케이. 답이 뭐야? 오, 지원아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식이 나오면 안 돼. 오케이. 맞아. 오케이. 얘들아, 7번 보세요. 봅시다. 얘들아, 지금 절대값 부등식이죠. 절대값 부등식인데 1차 식이 있는 변이
한쪽에만 몰려 있고 그리고 이쪽에는 상수만 있잖아. 요런 형태 있을 때는 굳이 범위를 나누면서 풀 필요가 없는 거 알죠? 그쵸? 이때는 x-2가 9랑 -9 사이야. 이렇게 풀면 되는 거 알죠? 그리고 만약에 부등호가 반대면은 얘가 -9보다 작고 또는 9보다 크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 알죠? 그쵸? 그래서 절대값 부등식인데 한쪽 변이 상수만 있을 때는 굳이 범위를 나누지 않아도 되는데 절대값이 있는데 절대값이 안 씌워진 또는 절대값이 씌워진 다른 1차식이 존재하면 범위를 나눠서 푸는 겁니다. 그래서 x가 2보다 작을 때 먼저 이렇게 놓고 얘 마이너스 돼서 나오는 거죠. 그럼 -3x 플러스 6 9-2x 해서 x가 -3보다 크다는데 여기서 잘 봐. 항상 범위 나눠서 푸는 부등식은 처음에 내가 제시한 범위와 해로 나온 범위를 합쳐서 답을 써줘야 돼. 알겠죠? 그래서 x가 -3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결론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x가 2보다 클 때인데 이렇게 나누면 x가 딱 2일 때가 빠지잖아. x가 딱 2일 때는 여기나 여기나 아무 쪽에나 넣어줘도 상관없어. 근데 보통 양수 쪽에 넣어줍니다. 부호가 이제 보통 같이 움직이니까 0은 부호가 그냥 없는 거니까 플러스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은 3x-6 9-2x니까 5x가 15고 x가 3보다 작다네. 근데 요 범위 같이 써줘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2, 2, 3 같이 써주는 거야. 그럼 여기서 결론! 얘들아 봐봐. 첫 번째 조건에서 푼 범위와 두 번째 조건에서 푼 범위에 겹치는 부분을 찾는 거니 아니면 둘이 같이 한꺼번에 영역을 찾는 거니? 한꺼번에 찾는 거야. 알겠지? 얘네들은 그냥 딱 봐도 겹치는 영역이 없을 뿐더러 이때는 해가 이거고 이때는 해가 이거인 거니까 둘 다 해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처음부터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야. 그치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네들이 합치면은 2가 여기 포함이 돼주니까 마3초과 3 미만이라고 한 번에 묶어서 써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25번은 또 마찬가지로 공수원에서 배우는 영역이죠. 그렇죠? 쉬었다가